언니야, 드디어 정비 메뉴표 나왔네. 메뉴표. 이렇게 이 메뉴판을 출력을 했어. 드디어 지난 10년간 해야지 하고 미뤄오다가 만들었는데, 지방에서는 나름 그냥 좀 비싸다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 같기도 한데, 내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 대놓고 눈탱이 치려고. 시발 비싼 애였잖아. 말하지 말라고, 말 걸지 말라고 만든 거. 말하기 존나 싫거든. 아이고,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피팅 예약 있어가지고 피팅 한 건 하느라고 나왔지. 원래 월요일 쉬는데 피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피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피팅을 어떤 식으로 하냐기보다 피팅을 하는 마인드? 피팅을 하는 어떤 목적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피팅은 맞추는 거잖아. 사람한테 맞추는 건데, 그러면 이 피팅을 받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사람들은, 피팅하는 사람들이, 피팅 받아본 사람들은 알려나 모르겠는데, 피팅 해주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제각각이야. 피팅의 방향성이. 이게 뭐냐면, 이제 피팅 받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거든. 마치 이 사람이 존나 잘 타기 위해서 온 사람들처럼 마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막 다 사이클 선수 같은 성향을 추구하기 위해서 받는 게 피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중에서도 막 자기가 경륜 출신이면 배운 게 경륜밖에 없으니까 막 경륜 스타일로만 하는 사람도 있어. 걔 중에 경륜에서 이제 출신이지만 이제 다 아울러서 생각하고 공부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경륜 출신 중에 깝깝한 사람들을 내가 많이 봐가지고, 자기가 아는 게 다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 모든 자전거에다 다 적용하는 케이스들을 내가 꽤 많이 봤어. 뭐 경륜 선수를 딱히 뭐 폄하하는 건 아니야. 경륜 선수 중에서도 학창 시절에 엘리트에서 도로 사이클 뛰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사람이 대가리 돌아가는 건 여러 가지니까.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삼각대 꽂고 해야겠다. 사람은 이제 꼭 다 선수 같은 피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 피팅 프로그램에도 보면 이제 뭐 피팅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긴 한데, 뭐 컴포트냐, 뭐 투어링이냐, 그래블이냐, 뭐 MTB냐, 뭐 로드냐, 뭐 레이싱, TT,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눠져 있는 것들도 있거든. 근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피팅을 받는 주 대상들은 누구야? 소비자들은 동호인이잖아. 동호인과 선수의 차이가 뭐냐면, 선수들은 되게 어렸을 때부터 탄다고. 유소년 때부터 시합 나가고 한 사람들은, 그러면 알게 모르게 몸이 근골격계가 자전거에 타는 데 있어서 좀 적합한 형상으로, 근골격계가 조금 이렇게 모양이 적합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거기에 맞춰서 몸이 좀 모양이 좀 잡힌단 말이야. 그러면 자전거를 타는 자체가 그렇게 막 불편한 자세는 아니야. 막 아프거나 보드끼거나 이렇지 않단 말이지. 근데 자전거를 취미로 시작한 사람들은 그 변수가 엄청나게 많지. 나이대에 시작하는 진입 나이대의 차이도 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직업군이나 생활 방식에 따른 체형의 변형,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오면서 겪는 사고라던가 부상,
이런 거에 의한 몸의 뒤틀림, 불균형, 유연성 이런 게 천차만별이라고. 딱히 부상이라던가 이런 이력이 없어도 생활 습관에 따른 체형 변형도 있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몸이 더 뻣뻣해지고 운동을 안 하고 살다 보면 유연성의 차이도 크고, 개중에 이제 생활 습관으로 차이로 배가 무지막지하게 나와버린다던가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면 선수가 됐건 동호인이 됐건 피팅에 있어서의 궁극의 목적은 뭐야? 효과적으로 내가 힘을 효율적으로 뽑아내면서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한 거잖아. 근데 동호인은 그 첫 번째 목표가 퍼포먼스에 어울리는 공격적인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지. 아이씨,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냐. 일단 동호인들은 그 시작하는 조건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이제 몸이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경우들이 있어요. 나 같은 경우도 내 몸뚱이를 예로 들면 나는 이제 왼쪽 무릎에 전방 십자인대가 없는 상태고, 심지어 이제 과거에 부상해서 다리 수술 때문에 정강이가 완전히 부러졌다가 다시 붙였는데 정강이를 이렇게 삐뚤게 붙여놔가지고 살짝 이게 다리가 정강이에서 이렇게 틀어져서 붙여놔가지고 발이 이제 발끝이 또 이제 정상으로 서 있어도 이제 바깥으로 발가락 부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식으로 이제 발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변수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깨에 고질병이 있다던가 뭐 그런 사람들을 일단 맞춰야 돼. 왜냐면 자전거라는 게 최상의 효율이나 퍼포먼스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몸이 불편하고 안 아프고 신경 쓰이는 게 없어야 퍼포먼스를 끌어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내가 몸이 불편하고 막 아프고 신경 쓰이고 막 이러는데 무슨 퍼포먼스를 끌어내겠어요? 그러니까 동호인은 일단은 아프고 불편한 걸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소화할 수 있는 힘을 잘 받아치고 나갈 수 있는 공격적이고 효과적인 포지션으로 조금씩 방향성을 잡아 나가면서 내가 몸이 익어지면 이제 개선을 해 나가냐 아니냐의 문제지. 아니 이제 막 뭐 어려서부터 탄 사람도 아니고 자전거가 몸에 맞는 이런 것도 아닌데 무턱대고 막 무슨 시합 나가는 선수처럼 막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소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피팅의 방향성은 일단 그 사람의 건강과 몸 컨디션의 징후에 맞춰서 아프지 않게 만든다. 불편한 걸 개선을 한다. 그리고 그런 게 없는 사람이거나 그런 게 개선이 되고 어느 정도 질환이 잡혔다. 그리고 나는 그래요. 솔직히 자전거를 타면서 통증이나 뭐 불편함이 있다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피팅을 통해서 접근은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의사한테 가서 몸을 진단을 먼저 받아보라고 해요. 뭐 문제가 있는데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더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의사하고 진료를 받아서 의사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은 불편한 걸 토대로 한다거나,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피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치료를 먼저 받아야지 몸이 회복이 된 다음에 자전거를 타든지 말든지 해야 되잖아요.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완전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분간 자전거를 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피팅 문제가 아니라. 난 좀 그런 식으로 가요. 만약에 이제 뭐 몸이 아프다 문제가 있다 다 피팅을 통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피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피팅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냐면은 막 나보다 훨씬 좋은 장비, 갖춰진 환경에서 훨씬 더 나은 스킬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문제는 거기에서 그런 장비가 있든 없든 간에 얼마나 그 사람한테 잘 피팅을 맞춰 나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부터 해야 되냐? 일단 나는 이제 일단 피팅을 받으러 가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피팅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숫자에 맞춰갖고 데이터 나오는 걸로 짝짝짝 하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키가 같고 다리 길이가 같아도 사람마다 발 크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무릎에서 정강이랑 무릎에서 골반까지의 길이 비율이 사람마다 다르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아이씨 누가 또 왔어. 그래가지고 피팅을 뭐 어떻게 한다고 했냐, 일회성으로 하면 안 되고 피드백을 얻어야 돼. 그래가지고 조금씩 다시 조정해가면서 맞춰 나가야지.
피드백이 중요하고, 내가 어떤 그래서 이 사람의 자세나 자전거가 세팅되어 있는 거에 따른 포지션, 저기 존나 이쁜 여자 지나간다. 몸매 쩔어. 레깅스 우저.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조정을 해나가는 거지. 그걸 어디서 하냐? 요 평로라에서 이제 하는데, 이제 나는 피팅을 어떤 특정한 머신을 가지고 막 수치 입력을 해서 하는 편은 아니야. 프로그램을 쓰진 않아. 그냥 쥐뿔 뭐 사실 어디 가서 명함 내밀 만한 짬도 아니지만 이렇게 올려놓고 요런 레이저 십자선을 토대로 해서 그 사람의 어떤 힘받는 포인트들을 체크를 해. 뭐 페달과 클릿의 위치부터 해서 안장의 앞뒤 위치 뭐 이런 것들의 이제 포지션을 이제 이걸로 기준점을 확인을 하고, 뭐 그다음에 안장 수평 상태라든지 안장 높낮이, 발목의 각도라든지 이제 이런 걸 다 체크를 하지. 기타 등등 또 이제 보는 이제 공부들은 있으니까 이제 뭐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조정을 하겠지. 조정을 하고 이제 피팅을 잡아주는, 뭐 씨발 주먹 구구식이 안 하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피팅을 받는 이제 체계가 있을 거 아니야. 금액, 항상 우린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현수막이 나왔지. 일단 나는 기본적으로 피팅은 가게 영업시간 중에 하질 않아. 무조건 쉬는 날, 내가 월요일 날 정기적으로 쉬는데 이제 그때 하루를 통으로 비워. 그래서 시간은 무조건 이 사람한테 정하라 해. 편한 시간대로. 시간은 상관이 없다. 근데 무조건 월요일에 아니면 나 안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명, 뭐 상황에 따라서 두 명도 해줄 수는 있겠죠. 대신에 피팅 이외의 업무는 진행을 안 해요. 피팅만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오면 뭐 간단한 체크는 해요. 뭐 이 사람이 기본적인 상태가 어떤지, 뭘 어느 정도를 들어가야 될지 그걸 보고, 뭐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간단하게 손봐서 그냥 뭐 특별히 뭐 비용을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해서 출고를 해주고, 피팅이 제대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저기 이제 보이는 대로 예약을 잡습니다. 예약을 잡아서 월요일날 시간을 맞춰서 하고, 피팅료는 여기 보면은 얼마나 소요가 걸리나, 피팅을 얼마나 조정을 해야 되냐, 변수가 맞냐에 따라서 이렇게 받아요. 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받고 있어요. 이제 기본 요금이 5만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사실상 한 2-30분 이상 투입이 되고, 그래도 이것저것 조정하는 게 이제 공구가 들어가는 게 좀 이제 여기저기 손본 게 많다 하면 그냥 5만원인 거고, 그 위로는 이제 진짜로 좀 측정도 많이 하고 재고 막 상담도 많이 하고 뭘 조정을 하고 뭐 이렇게 될 때, 그리고 이게 피팅이 이게 이렇게 해도 너무 안 나올 때,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는 뭐 프레임 자체가 너무 안 맞아서 일이 너무 커질 정도가 될 때, 뭐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든지 막 그러면은, 그리고 신체 조건이 너무 막 변수가 많고 이력이 많고, 그다음에 이력을 말한 적도 없고 막, 그래서 복잡하게 막 피팅을 해서 결과값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될 것 같다, 골 때린다 그러면 이제 15, 20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저 요금을 내 꼴리는 대로 받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해요. 불만 가지면 안 와요. 난 그냥 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하랍니다. 뭐 내가 굳이 저걸 벌겠다고 뭐 씨발 가격 맞춰주고 할인해주고 흥정하고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피팅 금액에 대한 차후 서비스는 이렇게 돼요. 피팅을 한번 하고 나서 필드에 가서 타라고 해요. 타고 나서 이 사람이 불편한 점이 조금은 나아졌는지, 완전히 개선이 됐는지, 그대로인지, 아니면 더 안 좋아졌는지, 아니면 그 부분은 나아졌는데 다른 부분이 불편한 데가 생겼는지, 이런 걸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웬만해서는 추가 금액을 받질 않아요. 그냥 다 무상으로 해줍니다. 1년 이내에 이제 추가 이제 뭐 한 번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4번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토탈 처음 받는 것부터 추가 사회까지 해서 5번까지는 무상으로 피드백을 통해서 재조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부품이 교체가 필요한 피팅이다라고 하면은 부품값은 당연히 나가겠죠.
근데 웬만하면은 부품 교체를 손대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지 않으면 뭐 바꾸게 되는데, 그 정도 피팅까지 들어간다면은 피팅 비용이 자연히 뭐 5만원, 8만원 선에서 끝날 만한 피팅은 아니라고 보면 되죠. 이제 그리고 방금 잠깐 보인 거는 정비실입니다. 정비실 여건이 많이 좋아졌어요. 공간이 많이 넓어져서 옛날 가게 크기만한 정비실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정비 공인표는 말 그대로 그냥 공인표예요. 예, 부품 교체를 하는 비용이 아니라 기준은 그겁니다. 그냥 니네들이 인터넷에서 사오든 뭘 하든 뭐 들고 오든 니그들 마음대로고 와서 나한테 일을 맡기면 내가 그거를 해당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내 인건비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나는 분해 정비 비용도 지방인데 존나 비싸게 받죠. 예. 근데 분해 정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변속 케이블이라든지 유압 브레이크의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크 액을, 만약에 림 브레이크다 그러면은 브레이크 케이블을 다 올 교체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제 듀얼 서스펜션류 자전거 앞뒤 들어가는 쇼바 들어가는 자전거가 풀샥 자전거다 그럼 35만원부터인데, 이제 이것도 35만원부터인데 만약에 뭐 다운힐 자전거 들어온다 그럼 나 40만원, 45만원, 50만원까지도 난 받을 생각이에요. 왜냐면 존나 하기 싫으니까. 근데 하면은 제대로 해야 되니까. 네. 많잖아요. 손 갈 것도 많고. 대신에 이제 뭐 다운힐 자전거다, 이제 뭐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으면 베어링까지도 그냥 추가 비용 없이 다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저 금액 안에서. 그리고 이제 일반 자전거는 대충 이렇게 돼요. 펑크 수리는 이제 진행을 안 합니다.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펑크 패치와 펑크 패치용 본드를 만드는 가장 최고급, 대한민국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 뼈대 있는 자전거 매장이라면 모두가 사용하는 번개표 회사가 폐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말 최상급의 본드와 패치인 번개표를 구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대부분의 매장들이 펑크 수리를 진행을 안 해요. 나도 왜 진행을 안 하냐면은 현타가 존나 세게 옵니다. 왜냐면 튜브를 교체할 때의 그 비용과 펑크를 수리할 때의 비용 차이가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실제 내가 버는 돈을 놓고 봤을 때는 펑크 수리를 하고 자빠졌으면은 내가 버는 돈은 같거나 더 적은데 일은 더 많이 하고 시간은 더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이 존나 떨어지는 거예요. 개 현타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활차 수리를 할 때 수공구를 안 써요. 그냥 임팩으로 해버립니다. 플러그 조이고. 전동이나 에어공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휠 빼고 넣고 하는 속도가 QR 레버 풀고 앉아있는 속도보다 더 빨라요, 생활차가. 근데 이제 그 시간에 막 튜브 빵꾸 떼우고 자빠졌으면 천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안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빵꾸 수리는 아예 진행을 안 하는 상황이 됐고요. 이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튜브를 이렇게 빵꾸 문제를 해결을 해서 내보내는데 AS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튜브가 불량이라던가 뭐 어떤 다른 연유에 의해서 튜브를 다시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뻥크를 떼어줄 수도 있지만 그냥 갈아줍니다. 그냥 갈아줍니다. 손에 보든 말든. 자, 그래서 튜브는 가격을 정하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15,000원 못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뭐 짜잘짜잘한 디테일로 뭐 가격 차등을 두는 거 없이 그냥 15,000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드럼 브레이크가 오던 뭘 어쩌던 뭐 밸브가 길던 그냥 뭐 특별히 얇은 튜브나 고급 튜브나 특수 사이즈 아니면 웬만한 기본 튜브에서는 밸브 길이가 길고 짧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15,000원입니다. 그냥 저가 튜브 쓰게 되면. 그리고 저는 아주 저질 튜브는 쓰지 않아요. 저기 보면은 저는 그냥 다 흥합니다. 뭐 중국산, 뭐 어디 뭐 태국산, 뭐 어디 이상한 듣보잡 튜브는 안 씁니다. 사람들이 흥하에 대해서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슈발베, 벨로또, 흥하 다 한 회사입니다. 흥하가 모기업이에요. 슈발베는 흥하가 만든 법인 브랜드고요. 법인이자 브랜드이자 고급차 시장 공략을 위해서 만든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다 흥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쭉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일반 자전거 같은 경우는 부품값과 공임료가 포함이 된 거고, 여기서 부품만 사간다 그러면은 부품에 따라 편차는 있는데 얘는 20에서 20% 이상 이제 제가 이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약간의 공임료 할인 정도로 할인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도 다 어지러지고 아마 거지 같은데, 이제 여기는 내가 음악이나 뭐 이런 거를 들을 때 쓰는 톨보이가 얘도 이제 주인 닮아가지고 항상 피곤해가지고 눕혀놨어요. 서 있으니까 힘들어해서 눕혀놨고, TV 스탠드를 이동식을 이걸 사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귀찮았고 기가 막힌 조합이 나왔네요. TV. 근데 이제 앞으로 자빠질까봐 네, 벽에다 이렇게 자빠지지 말라고 고정만 하고 벽에 매달려 있진 않아요. 이게 MDF 판이 주먹으로 치면 빵꾸나게 생겨가지고 뭐 대충 이렇게 거지같이 생겼습니다. 누추하게.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좀 몇 대 벌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냥 찍은 건데, 그리고 뭐 보면은 저한테 뭐 어쩌고저쩌는데 나 이렇게 보면 나 나름 오래 탐. 2003년, 99년, 이제 98년, 7년짜리 선수정도 있고, 이렇게 1등도 했어요. 네. 뭐 이렇게 했고, 피팅도 나름 어디 가서 그냥 주절주절 해왔고, 여기 또 해왔고, 피팅은 돈 주고 산 겁니다. 자격증. 그리고 어디 가냐 저거, 자 여기도 1등. 예. 뭐 잘 나가는 선수들하고도 초창기에도 어렸을 때 나름 내가 이겨본 선수들도 있고, 지금 대성한 선수들 중에서도 뭐 그렇습니다. 여기는 바깥에 그냥 간단한 정비나 생활체 오면 후딱후딱 해나가는 공간이고, 지금 아직 이사해서 정리가 다 안 끝났습니다. 에어컨은 항상 19도 풀파워, 그래서 오면 손님들이 와서 감기 걸릴 정도의 온도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내가 더우면 내가 열받으니까. 저거 씨발 존나 비싸. 12만원짜리야 이거. 그냥 샀어요. 그냥 괜히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이제 뭐 전방 저기가 이제 하나 어떻게 보면 매장이고, 이쪽은 이제 자전거, 중고 자전거, 수리한 자전거, 뭐 약간 대기하면서 세워놓은 보관 중인 자전거 이렇게 세워놓는 부분이고, 여기 이제 생활 자전거 급하게 빨빨 정비하고 나갈 때, 정비 시간 정비 그거 모자랄 때 하는 데고.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겁니다. 요거. 난 항상 매장 안에 손 씻는 게 있었으면 했어요. 내가 손 씻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손 씻는 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템입니다, 가게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휴게실. 전방에 친한 지인들이 놀러 오거나 뭐 쉬거나 할 때 쓰는 방인데,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온라인 스토어도 이제 계획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도 누워 있는 스피커 있죠. 저기, 내 기타. 그리고 이제 스케이트보드도 타려고 하나 질렀습니다. 저거는 이제 그 힐링할 때 필요한 약이고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전방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온라인 스토어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용품도 좀 판매하고, 여기 매장에서도 조금 용품 위주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가게에 어떤 색깔을 주는 거는 이제 피팅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비도 하긴 할 건데, 자전거 정비랑 자전거 판매가 주력보다는 좀 용품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실어볼 생각이에요. 피팅 머신. 맞아. 우리 피팅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래갖고 이제 내가 쓰는 피팅 머신 요건데,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피팅 머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얘는 이제 뭐 이렇게 길이 조절, 각도 조절,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다 되는 건데, 얘는 내가 피팅을 할 때 쓴다기보다는 뭐랄까, 기존의 소비자가 프레임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타고 있는 게 있는데 자전거를 바꿀 거라든지, 아니면 피팅을 해야 되는데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중복으로 막 이것저것 다 해볼 수는 없으니까 그걸 미리 체크를 한다든지 할 때 지오메트리 차트를 본다든지, 기존의 자전거나 프레임을 확인을 한다든지 하고서 거기에다가 그 왁구를 딱 맞춰보는 거죠. 해당 지오메트리를 적용을 시켜서 앞으로 바꿔야 할 자전거와 현재 타던 자전거를 뭐 비교할 때 활용한다던가,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들이 뭐 프레임이든 파츠든 이걸 저기다 적용을 시켜볼 수 있는 거예요. 적용을 시켜서
저게 내 몸에 맞는 건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기 전에 해당 자전거의 지오메트리와 스템 같은 거 스펙을 적용시켜서 이 자전거가 과연 나한테 피팅 값이 나오고 맞는 자전거인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척도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의, 그러니까 약간 피팅 값을 미리 체크해보는 그런 기계지, 저걸 이용해서 뭐 피팅 값을 잡아낸다 뭐 이렇게 쓰기엔 좀 그래요. 이게 이제 피팅 프로그램을 제가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수는 있어요. 만약에 피팅 프로그램을 돌린다면 프로그램에 맞춰서 이제 저거를 뭐 할 텐데, 내가 봤을 때는 어쨌든 활용도는 그쪽보다는 방금 내가 말한 쪽에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활용할 때 이제 주로 쓰는 장비고, 이제 피팅 서비스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저게 피팅에 있어서의 주력 연장은 아닙니다. 보조 연장. 그래서 나는 피팅을 할 때는 주로 내 눈과 피드백과 자와 레이저를 활용해서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의 경험에 근거한 데이터. 다른대로 이제 뭐 경험만 갖고 하냐, 내가 경험이 졸라 많냐,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나도 배운 게 있고 해본 게 있고 느낀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 피팅해주면서 했던 경험들이 있고 나름의 이제 지식이 있고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도합해서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하긴 합니다. 이게 피팅이라는 게 내가 느낀 건 숫자로 삼쳐서 딱 이건 너야 하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아까도 내가 하다만 얘기인데, 신체 비율 있잖아요. 같은 키여도 상하체 비율이 다를 수 있고 팔다리 비율이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길이가 인심이 똑같아도 이제 무릎을 기준으로 장꼬리, 대퇴골이 길고 짧냐, 경골, 종아리가 이제 길고 짧냐의 차이가 비율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다 똑같다고 치더라도 그 우리 보면은 사람 보면은 저기 골반이 있죠, 골반. 좌골이라고 하냐, 치골이라고 하냐. 와, 지난번 영상 때 볼펜 안 나와서 다 손질러 버렸더니 없네. 아, 씨발. 자, 사람이 골반이, 이 각도 참.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골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요렇게 돌려서 옆에서 볼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골반 튀어나온데, 엉치뼈. 그러면 씨발 막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요 사람 다리 사이 요 가랭이 있죠. 요 가랭이가 이제 여기가 똥구녕이 있고 여기가 고추가 있으면은 요 골반뼈 여기가 이렇게 라운드져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 경사도가 알값이 사람마다 다 달라. 남자 여자도 다르고 여기에 각도가 달라. 그럼 자전거를 탈 때 어떻게 타? 자전거를 탈 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장에 앉아갖고 다리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가고 다리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 허리가,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면서 숙여질 거 아닙니까? 여기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R값이 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안장 높이 차이 나는 거 아세요? 이거에 따라서 안장에 앉았을 때 인심이 다릅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 길이도 바뀌어요. 이게 상당히 편차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지 몸 사이즈를 쟀어. 뭘 씨발 안 잤는데 쟀어.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 숫자로 나오는 데이터를 모두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다 달라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기준에 근거한 기본값을 스탠다드의 느낌을 맞춰놓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너무 얼토당토하는 값이 아닌 어느 정도 이제 약간씩의 이제 조금씩 조정을 해가면서 그 사람의 불편한 거를 찾아서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그걸 개선해 나가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피팅을 하는 거죠.